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입은 추리닝입니다. 오징어 게임 속 바로 그 딱지치기 세트.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요. 작품 속 의상과 소품을 모방한 상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류 판매가 늘고 달고나, 딱지 같은 게임 도구 인기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급증하면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 상품도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파생 상품 중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오징어 게임 상품이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 마켓은 물론이고 미국 온라인몰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상표권과 저작권, 판권 등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넷플릭스가 내놓은 오징어 게임 공식 상품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일부 제품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되는 많은 제품 중에서 상당수가 오징어 게임을 합법적으로 패러디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오징어 게임 상표와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오징어 게임 콘텐츠 중에서 창작성이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이나 넷플릭스 로고 및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이제 독창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에는 그걸 모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록 트레이닝복, 달고나 세트 같은 거는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제품이라서 단지 따라 만들어 파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돼서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네. 부부 사이에 각서 자주 쓰는 분들 있죠. 술 마시지 않기, 과소비 금지 뭐 이런 각서를 쓰고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사실 그 각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이 되면 각서 내용대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 각서에 나와 있는 내용, 즉 음주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그 유책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각서와 관련해서 사연이 있어서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까 싶었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내는 아이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도 이혼을 원했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서도 썼습니다. 우리는 합의서대로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이혼 후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합의서는 제대로 재산에 대해 확인도 안 하고 홧김에 쓴 것이라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그 내용대로 살아왔는데 아내와 쓴 이혼 합의서 정말 효력이 없는 걸까요? 네,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서나 합의서 효력이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 배우자의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네. 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의 이제 제목으로 이제 서류를 작성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추후 소송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례와 같이 이제 주로 소송에서 문제시 되는 거는 부부간에 앞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한쪽이 청구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네네네. 네. 그런 내용의 각서를 작성을 하시곤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의 무조건적인 사정
적인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에 다음에 다시 또 외도를 하면 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얼마를 준다. 전 재산을 준다 막 이렇게 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을 준다라거나 아니면 그 부부의 경제 사정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경우에 네. 그 현실성이 없다고 보면 재판부가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을 해서 판결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너무 과다한 금액이면은 뭐 비진의 의사 표시로 해서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현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효력은 있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재산 분할의 그 무조건적인 사전적 포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사연처럼 협의 이혼을 하면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거예요. 우리 사연은. 이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에 뭐 재산 분할은 포기한다. 재산 분할은 없다.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 하나만 기재되고 협의 이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타방이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는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네. 또 그리고 부부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합의를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판단을 하십니다. 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네네. 그러면은 방금 하신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혼을 하신 당사자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셨죠. 아, 네. 그래서 한국의 재산 분할의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산 분할은 포기한다라고 각서를 쓰신 경우, 아니면 합의서가 작성되시고 이제 이혼은 하셨는데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후에 계속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신 경우, 그리고 또 각서의 내용이 보면 지나치게 일방에게만 유리하고 그 재산 분할을 포기한 쪽에게는 너무나 불리해서 이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재산 분할 청구권의 사전적 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해 주시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느냐 이걸 재판부에서 보고 판단을 한다. 라고 정리가 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단 그 사례의 경우를 보면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남편분이 자녀들을 양육하셨고 네. 그다음에 양육비도 받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부인도 양육비 지급을 하시는 대신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부인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상황 중에 이제 재산 정도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는데 소송 과정에서 정말 부인이 재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그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네. 반대급부성이 좀 드러나도록 명확히 드러나게. 명확히 네. 드러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재산 목록을 큰 건 몇 건이라도 이제 좀 적으셔서 첨부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증을 받아 두셨다면 이러한 분쟁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현재 변호사님 조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산 분할에 이제 그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어쨌든 두 가지 채권이 상계된 거잖아요. 양육비 네네.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재산 분할 안 받은 것이 좀 더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합의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법률적인 좀 조언도 받고 공증까지 해놓는다면 나중에 그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크게 이제 다툼은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액은 예를 들어서 포기하는 금액은 한 10억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금액은 뭐 불과 한 1억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재산분할을 포기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명확히 기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각서나 합의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그 법적인 조언을 좀 받고 이 문구대로 해도 되겠는지 이걸 조금 정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협의혼을 하시더라도 그 합의서의 문구나 각서의 문구 이런 네. 문구들이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법적 상담을 받으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협의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현지 변호사님 아까 이제 그럼 협의서를 쓸 때 재산 목록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재산 목록을 좀 적어 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원이 이 합의서가 구체적인 합의였는지를 보실 때 이제 그 합의서가 작성된 상황, 진짜 싸움 중에 홧김에 했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고민 끝에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분할의 규모가 아까 그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분할 규모는 10억 정도 될 수 있는데 양육비 채권은 1억 정도다. 그러면 너무 일방에게 불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재산 목록을 대강이라도 몇 건을 좀 적어서 첨부를 하신 이후에 네. 이런 정도의 재산 분할이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양육비가 들기 때문에 서로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네. 구체적인 사유라도 좀 적어두셨으면 네.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이 합의서가 작성되는지 그 사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구도 좀 적어두면 좋겠군요. 이후에 서로 간에 목록을 적는 경우에 그 외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비율로 재산 분할을 한다라고 해 놓는다면 나중에 이제 불이타로 내가 모르는 재산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재산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이혼을 한 뒤에 2년 내에는 그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목록을 적어 두셨으면 이때는 이 재산밖에 몰랐고 새로이 내가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의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현지 변호사님 협의 이혼하신 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야다의 슬픈 다짐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